여러분 지금 연애 중이신 분들, 나 지금 연애가 너무 힘든데, 이 사람 참아주기가 너무 힘든데 그래도 좀 버텨보려고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헤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변호사님, 결혼을 하기 전에 이런 단점들이 있는데 결혼하는 게 맞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결혼을 하면 그 단점이 잠깐이 아니라 평생 내가 지고 가야 되는 점이라는 거 10번, 100번 생각하고 결혼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채윤아의 슈필라움의 채윤아입니다. 오늘은 20대, 30대 연애하시는 분들, 그리고 40대, 50대, 결혼 생활 중이신 분들 모두가 봐도 좋을 영상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연애 때의 자세와 결혼 때의 자세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13년 동안 이별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저도 그랬지만 우리 모두가 연애 때의 자세와 결혼 때의 자세를 좀 거꾸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연애할 때는 사실 굉장히 많은 걸 그냥 용서해 주거든요. 좀 상대방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만난 지 그렇게 오래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내 밑바닥을 보이고 싶지 않아 하고 상대방의 단점을 보게 되더라도 좀 눈 감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지금 너무 좋고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우리 호르몬이 눈을 멀게 한다고 하잖아요. 상대방의 단점을 봐도 눈이 멀어버리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 모두 굉장히 서로 돌변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이혼 사건을 하다 보면 상대방은 결혼한 지 2, 3년 만에 돌변했습니다. 이렇게 돌변이라는 표현 굉장히 많이 쓰세요. 그 돌변이라는 게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은데요. 하나는 결혼을 목적으로 연애를 하다가 결혼에 이르렀기 때문에 더 이상 서로 잘 보일 필요가 없고 자신의 목적을 이뤘기 때문에 원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두 번째로는 내가 어떤 너무 관대한 제스처를 취했다가 이게 한평생 지속돼 버릴까봐 어떤 두려움에 좀 기싸움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는 이렇게 연애는 굉장히 서로 관대하게 하고 결혼은 굉장히 깐깐하게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혼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서 폭력 성향을 가진 배우자와 사는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꼭 질문을 하거든요. 혹시 그 폭력 성향 연애할 때는 모르셨나요? 그때 연애 한 5, 6년 정도 하셨다고 하는데 이거 모르셨을 것 같지가 않은데요? 이렇게 물어보곤 해요. 연애했을 때의 상황을 알면 그런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결혼을 하고 나서도 좀 이혼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상담하면서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러한 좀 맥락에서 취지에서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뢰인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연애할 때 저한테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되묻습니다. 본인한테는 안 그러셨을 수 있는데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어땠나요? 욱하거나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이런 일 없으셨어요? 정말 결혼 때 돌변하신 거 맞아요?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면 의뢰인분들이 곰곰이 생각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저한테는 안 그랬는데 다른 사람한테 그런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운전을 하고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하기도 하고 갑자기 어디 가게에서 막 뒤집어 엎기도 하고 이랬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안 그러니까 저한테 그럴 거란 생각은 못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어떤 성향이 보여도 나한테 그러는 게 아니고 타인한테 그러는 거니까 나중엔 괜찮을 거야. 자꾸만 그냥 넘어가 주려고 하는 거죠.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성이 마비되는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장담하는 건 분명히 한 3년 지나면 그 모습을 나한테 바로 합니다. 남한테 화내고 소리 지르고 욕했던 거 분명히 본인한테 하실 겁니다. 절대 사람은 변하지 않는 어떤 성향이라는 것이 존재하거든요. 폭력성과 이성을 대하는 어떤 외도 성향? 이런 것 두 가지는 저는 연애할 때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연애할 때는요, 좀 단점이 보여도 내가 그냥 이 정도 사유로 헤어지는 거는 내가 너무 속 좁아 보이지. 내가 좀 나쁜 사람 같아 보이지. 이런 마음에 넘어가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돼버리거든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연애하실 때는 정말 거르고 또 거르셔도 저는 절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잠깐 쓸 물건 고르는 것도 아니고 대체 가능한 사람, 인력을 뽑는 것도 아니거든요. 죽을 때까지 평생 함께할 사람, 내 동반자를 찾는 일인데 연애할 때 아무리 나쁜 사람이 되더라도 아무리 내가 봤을 때 그렇게 큰 사유가 아니더라도 깊게 고민을 해서 저 사람이 언젠가 나한테 저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 꼭 하셔야 됩니다. 연애할 때는 이렇게 여러 번, 100번, 1000번 고민하고 현미경으로 살펴보듯이 사람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연애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하고 결혼을 했다고 칩시다. 변호사님 그럼 앞으로 행복한 일만 있겠죠? 제가 이렇게 거르고 또 걸러서 결혼할 사람을 선택했으니까요. 물론 외도나 폭력 성향을 걸러내시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아무리 연애를 길게 하고 아무리 면밀히 봐도 분명히 내가 모르는 단점이 결혼 생활 중에 꼭 발견이 됩니다. 우리가 결혼 이후에 이 사람들의 단점이 발견이 됐을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혼 전하고는 다른 제스처를 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내가 결혼 전에 사람을 고를 때 면밀히 살피고 거르고 걸러서 좋은 사람을 선택한다고 하면 상대방에 대한 어떤 믿음도 있고 용인할 수 있는 한도도 생기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점이 보이더라도 결혼 생활에선 에이 그럴 수 있었겠지, 오늘 좀 힘들어서 그랬겠지, 이렇게 좀 생각하고 너무 같이 막 화를 내고 싸우기보다는 상대방이 좀 화를 내더라도 한쪽은 좀 화를 덜 내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혼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 결국 한쪽에서 화를 냈을 때 한쪽에서 이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왜 화난 이유가 뭔지,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건지 물어보지도 않은 채 같이 화를 내버리면 이게 딱 맞닥뜨려지면서 헤어져!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셨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지금까지 연애에서 해왔던 것들 그냥 좋게 좋게 좀 넘어가주는 그런 걸 훨씬 더 탑재하셔야 됩니다. 이건 물론 외도나 폭력을 용인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어떤 사사로운 성격 차이가 발생했을 때 살면서 그런 일이 정말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나는 이런데 넌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고 따지기 전에 아, 내가 몰랐던 저 사람의 성향이 또 발견되었구나 하면서 좀 상대방을 탐구하려는 자세, 그리고 좀 단점이어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그걸 너무 콕 집어내서 당신 이게 문제야 라고 하기 전에 그러려니 하고 좀 넘어가는 이런 성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애는 너무너무 좋게만 하고 결혼에서는 계속 안 좋은 점을 찾아내고 아, 내가 이 인간이랑 정말 결혼 잘못했지, 내가 조금만 더 생각을 했어야 됐는데, 하지만 이걸 반대로 거꾸로 뒤집어 해보면 어떨까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제가 꼭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결혼을 했을 때 발견되는 어떤 단점들은 사실 이것을 완벽하게 고쳐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포기를 하냐? 포기를 하게 되면 대화가 단절이 되거든요. 그럼 관계는 썩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 사람에게도 어떤 나의 성향들이 발견하지 못한 성향들이 있을 수 있고 결혼해서 저 사람도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가려는 성향을 좀 가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연애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고르기 위한 어떤 행위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결혼에서는 이 사람이 내 가족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데 아이들을 출산하고 기르면서 이 아이의 단점이 보인다고 해서 그걸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지적하고 뭐라고 하고 고치라고 하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 저런 단점이 또 어떤 데서는 좋게 쓰일 수도 있을 거야 하면서 내 새끼니까 자꾸만 품어주려고 하는, 또 그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키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거든요. 배우자에게도 우리 자녀한테 하는 것의 10분의 1 정도만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연애 중이신 분들, 아, 나 지금 연애가 너무 힘든데 이 사람 참아주기가 너무 힘든데 그래도 좀 버텨보려고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헤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에는 평생 함께하고 맞춰나갈 누군가가 분명히 존재하고 연애라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면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결혼 중에 계신 분,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는데 너무 헤어지고 싶으신가요? 헤어진다고 해서 뾰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와 살아도 분명히 내가 다 알아내지 못할 단점이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결혼했을 때와 연애했을 때 그 태도를 조금 바꿔보는 게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제 지금 슈필라움을 보시는 20대, 30대 분들 저한테 DM 많이 주시거든요. 아, 변호사님 결혼을 하기 전에 이런 단점들이 있는데 결혼하는 게 맞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결혼을 하면 그 단점이 잠깐이 아니라 평생 내가 지고 가야 되는 점이라는 거 10번, 100번 생각하고 결혼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하고 계시다면 오늘 제가 했던 얘기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채윤아의 슈필라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40년 살면서 미국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런데 제가 바로 내일 모레 뉴욕을 가게 됐습니다. 뉴욕 브이로그도 제가 뭐 틈틈이 좀 찍어서 올려볼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안녕.